네, 이어서 섹터별 전략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목받는 업종들 한번 리스트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주에도 역시 금반지라고 해서요. 금융 반도체 지주사. 또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고요. 조방원, 중국 소비주, 로봇과 2차 전지까지 또 다양했습니다. 이제는 금반지 시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랠리를 또 주도한 게 금융 반도체 지주사 쪽. 정책이나 업황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고 있는데 이동훈 대표님 어떠세요? 이쪽 섹터에 대해서 계속 좋게 봐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동안 주도했던 이제 조방원이 좀 쉬어가니까 네. 금반지든 김진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반바지든 이런 쪽으로 네. 움직일 확률이 조금 있어 다양하네요. 보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시장은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건데 조방원이 이제 여전히 좋은 업황을 보이는 건 사실이나 추가로 이제 새로운 호재가 없지만 이제 금반지는 하반기 금리 인하 재개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트리거가 된 듯합니다. 금융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본격화로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반도체 수요가 확산되면서 최근 강세를 주도.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과 저평가 해소 기대감까지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네. 금융주 중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과 고배당 정책이 메리트인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증시 부양 의지로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을 듯 하고요. 반도체 섹터는 이제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디램과 낸드 관련주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재고 조정 마무리와 가격 인상 조짐 선택에 따라서 심텍, 원익 머티리얼즈, 두산 테스나 등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지주사대 관련해서는 이제 자산 대비해서 아직도 저평가 구간인 SK스퀘어나 하나 등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탑2를 한번 좀 더 보도록 한다면 삼성전자가 8만 원 찍었기도 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제 더 올라가서 이제 40만 원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떨까요? 이쪽에서 밸류 부담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조금 부담스럽죠, 네. 사실요. 예, 먼저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각각 70% 그리고 40% 그리고 20%의 고수익 구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운 가격대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이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 나가시면서 제가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트레일링 스탑을 타이트하게 설정하시면서 이익 보전을 해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는요. 아까 김영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짧은 조정 이후에 재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공략 타점을 잘 잡아서 그때 가면 또 다소 공격적으로 재공략을 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요. 아직 덜 오른 종목으로 제가 이제 한 종목을 픽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뭘까요? 바로 네오셈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네오셈은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도 한 40% 정도 2주 동안에 올랐는데, 이 하나마이크론처럼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최근에 그 소캠과 함께 제2의 HABM으로 부각되고 있는 CXL 테마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바닥권에서 세력 진입 포착이 된 이후에 단기간에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20~30% 정도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접근 전략은요, 한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좀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요, 이처럼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카카오톡에서 우리 필살기 전문가님들과의 도움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기존의 주도주 격이죠.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이쪽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 김영구 대표님, 이전 방송에선 사실 조선 쪽이나 이쪽은 괜찮은데 원전은 크게 기대하는 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의견은 변화 없으세요? 예,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계약한 것이 노예 계약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쉽게 얘기해서 원전 쪽을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30년 동안 원전에 대한 수주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네. 미국은. 결국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저자세로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밀당을 좀 하면 우리한테 좋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계약만 된다면 결국은 계약이 변화만 된다면 원전을 가져갈 필요 있고 매수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본다면 조선과 방산 쪽은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 수주와 그다음에 실적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바닥서부터 올라온 것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걸 쫓아서 매수에 들어가다가는 낭패를 당하기도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올 때 짧은 매매 전략 정도. 그러니까 저점 매수해서 롤링에 따라서 올라가면 매도하고. 길게 요런 가져가는 게 식의, 아니라. 네. 지금은 여기서 달라붙었다가는 좋은 수익률을 보기가 진짜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이 좀 되는 분들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는 개념이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가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조방원 섹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신지도 궁금한데 이동우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쪽 관련해선? 뭐 저도 대표님과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그래요? 네. 뭐 시점 자체는 아마 3분기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 전후가 아마 좀 변화의 시점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뭐 지난 7월에 이제 정부가 1,500달러에 거의 하나로 208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규모의 이제 조선 협력 펀드, 그러니까 마스가르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결국 후속 계약이 이제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아직도 주요 3사는 조선 3사는 초기 논의 수준을 이어가는 그 정도에 이제 그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관세 협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확실히 길어지면서 투자 방향이나 뭐 금액 산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고 뭐 방산 같은 경우도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당장 이제 비싸게 사줄 매수 주체자가 없고 오히려 반대쪽 쪽으로 이제 몰려서 따르게 돌아가 버리니까 요 매수 주체자들이 조금 실종이 된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데요. 뭐 협의가 늦어지니까 이제 개별 기업들은 이제 독자적인 대미 진출 전략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HD 현대중공업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랑 그리고 상선 전문인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 등 현지 조선사들과 협력을 시작했고 그다음 하나오션도 이제 작년에 인수한 필리 조선사를 확장을 위해서 5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 그리고 오스탈 지분 인수도 추진을 하게 됐고요.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이제 미군함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전문으로 하고 있던 비거마린 그룹과 MOU 체결을 하면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3분기 실적 발표 전후 아니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나온다면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방원에 이어서 이번엔 중국 소비주 관련주 그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죠. 이번 정부 들어서 첫 외교장관 회담도 진행이 됐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 대표님, 뭐 관련해서 저희가 수혜주로 좀 짚어볼 만한 네. 필요할 만한 종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중국 소비 중에서는요, 현재 그 엔터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네. 네네. 시진핑 방한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한중 관계 개선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바로 한한령 해제 얘기가 또 나오겠죠. 이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는 바로 엔터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시하고 있는 엔터주 탑3를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네. BTS의 하이브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JYP 엔터 네. 그리고 블랙핑크의 YG 엔터입니다. 최근에 약간의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아주 잘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의 진입도 매우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당장 이제 다음 주입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되는데 실제로 정말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클지 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또 눈여겨볼 만한 기대주가 있다면 이동우 대표님은 어떤 쪽을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뭐 지난번에도 이제 뭐 요 내용으로 한번 다뤘을 때 네.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을 이제 뭐 연초부터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네. 사상 최고가를 아마 돌파를 했을 겁니다. 어. 뭐 역시나 이제 그 롯데 관광 개발에서도 그걸 준비해서 이제 상반기부터 해서 크게 늘린 직원 수를 보더라도 그걸 어느 정도 뭐 입증을 하고 있는 삶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K 컨텐츠가 붙으면 거의 잘 팔리고 잘 나가는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중국의 황금 연휴까지 다음 달에 시작이 된다라면 중국발 여행객 수요가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호텔 카지노 중에서는 말씀드렸던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서부 T&D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주목해 보시면 좋고 전통의 강자인 이제 K-뷰티 수요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뭐 휴메딕스나 뭐 청담글로벌, 뭐 바이오비주 등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 방한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견해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한번 출렁였었는데 네네. 그 충격받은 업종 중에서는 엔터가 가장 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김진 대표님이 말씀드렸던 그 3사를 위주로 좀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주 쪽으로 공략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로봇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로봇주는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 반짝 상승이 좀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노란 봉투법 때도 그랬고요. 게다가 규제 개선 이슈가 있을 때도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왔다가 단기 상승에 그치는 행보가 반복되고 있는데 뭐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밸류 부담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허인남 대표님, 네. 로봇주 투자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봐야 될지 개인적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그 좀 시기상조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9월달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섹터가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이다. 네, 네. 로봇 섹터의 그 핵심주들을 정말 많이 강조드렸었는데 일단 클로봇과 그리고 하이젠 R&M 중심으로 이제 필사기를 통해서도 좀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오늘 19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로보티즈라든가 뭐 로보스타 등 이제 후발주자들도 이제 신고가 랠리에 이제 펼쳤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이제 배경은 1분기에 로봇 섹터가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고, 이제 그리고 또 6월과 8월부터는 8월까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방원이 이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이제 순환매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긴 조정을 겪은 뒤에 다시 한번 로봇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로봇 그 후속주로 하이젠 R&M 후속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로봇 공급망 합류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LG전자가 급등하는 모습이 또 있었거든요. 자, 로봇에 있어서 뭐 대장주가 바뀌는 걸까? 이 궁금증에 대해서는 김영구 대표님 어떤 답을 좀 주시겠어요? 로봇주에서 대장주가 바뀐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예.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일반 투자들이 접근했다가 수익을 보는 케이스들은 상당히 그 시간적인 소모를 많이 필요로 해요. 네. 그거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9월 19일 날 로보티즈가 20%의 급등을 했는데 로봇선을 완성했다고 하면서 그 오픈 AI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 개념들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빠른 쪽은 로보티즈가 좀 더 빠르고요. 느린 쪽은 LG전자가 굉장히 느리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빠른 수익을 원한다면 좀 더 로봇주 중에서 아까 허예남 대표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듯이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낫지 LG전자에 들어가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점들 고려해서 대신 LG전자가 앞으로 진짜 대세 상승을 갈 거냐? 하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은 좋으나 아직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해서도 또 다채로운 의견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 섹터 우주항공이 또 모처럼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타난 게 11월에 이벤트가 있어요. 이제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 허일남 대표님, 그럼 지금 타이밍에서 좀 이쪽 섹터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적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은 항상 조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번 이벤트가 유효가 있는 부분은 이제 역사상 첫 그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벤트 효과와 더불어서 이번 그 새 정부도 이제 우주 산업 전반에 대한 이제 투자 확대가 좀 지속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또 긍정적인 모멘텀을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규모도 계속 좀 우상향인데 숫자를 살펴보면 이제 24년 약 4,800억 달러 규모인데 이런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규모가 이제 34년에는 1조 121억 달러로 이제 증가가 예상됩니다. 역시 대표적인 종목군으로는 이제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우주항공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좀 그 수주 모멘텀이라는 탄탄한 그 숫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우상향은 계속 좀 지속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업종이 2차 전지입니다. 이쪽 분들도 이쪽 섹터 관련해서도 정말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 게 이번 주에 사실 미국 테슬라 주가가 질주했죠. 그래서 이제 국내 2차 전지주는 어떨까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데 예전엔 테슬라가 오르면 좀 같이 따라가는 듯 싶었는데 이번엔 또 일부만 반응을 했더라고요. 김진 대표님, 지금 2차 전지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2차 전지는 오랜 기간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섹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거기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또 강조해드리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괜찮습니다. 괜찮다. 2차 전지는요. 네. 예, 괜찮습니다.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면서 매매해 가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구 대표님도 뭐 2차 전지 관련해선 주실 코멘트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접근 전략,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끌고 가는데 문제 없을까요? 네. 오늘 방송 중에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네. 반도체가 우리나라 10년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10년을 먹여 살릴 섹터라고 본다면 2차 전지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먹여 살릴 섹터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네네. 오히려 조정은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조정 구간에 나 죽겠어요. 예전부터 오래전에 높은 가격에 매수한 분들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대시를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들어왔다는 점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제 걱정 끝, 행복 시작 이런 쪽으로 생각을 네.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아까 김진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4가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감산 규제가 있고요. 네. 미국의 중국 배터리 규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의 확장도 있고요. ESS 시장의 개화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만 보더라도 충분히 요건 자체가 맞아떨어져요. 이제 중국산 그 LFP 배터리를 갖다가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카카오톡 채널에서 그 필살기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를 하시면 그 내용들을 확실히 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2차 전지들은 요번 바닥을 얼마나 잘 잡느냐 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그다음에 손실 났던 것도 회복되는 것도 당연히 충분히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제 이번에 바닥권에서 1차적으로 상승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8월 달에 네. 한번 올라온 다음에 지금 눌림목 조정이 들어왔어요. 네. 이 타점이 여러분들에게 일생일대에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또 추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려야 될 전략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식 투자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채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